우리 작가님은 뭐 국내외 넘나들면서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들 드셔보셨겠지만 이거는 살아생전에 꼭 먹어봐야 된다. 해장국. 좀 꼽아볼까요?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라졌던 송년회가 돌아왔습니다. 작년까지 송년회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체감적으로 확실히 늘었어요. 송년회가 아까 저도 주 2회 6주째 저는 랠리입니다 했는데 송년회라는 건 뭐니 해도 해장국으로 잘 마무리를 했을 때 새해를 건강하게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년 모임 끝나고 숙취 해소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평소에도 많이 먹습니다. 해장국, 이맘때 각 지역에서는 그리고 물 건너 남들은 어떤 해장국 먹는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칼럼니스트님은 너무 길어요. 작가님으로 제가 칭해도 네네네네. 되겠습니까? 네. 작가님이 페이스북에 남긴 그 명언이 있어요. 희대의 명언인데 해장국이 맛이 없다면 간밤 너의 술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용량을 체크해 보아라. 제가 그 글을 우연히 보고 네. 이분 찐이구나. 제가 일면식도 없는 남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겼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요. 제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그 해장국 이야기. 근데 해장국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원래는 해정이거든요. 해정. 네, 풀 해자에 술 취할 정자.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을 풀어준다. 그래서 해정국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성주탕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성이 이제 술성자, 술 깰 성자. 네. 그다음에 술주자. 이렇게 써서 성주탕 혹은 해정국 이랬는데 우리가 국을 얘기할 땐 보통 장국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정이란 말이 낯설어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해장국으로 정착하게 되게 된 거죠. 그 진짜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풀어준다는 거네요. 느낌으로. 네. 그 국의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말일 줄이야. 배운 국이네요. 배운 국, 해장국. 네, 해장국이 한국에서는 사실 단순히 숙취 해소용으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두 끼를 먹었거든요. 아침과 저녁, 점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6,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대해서 다른 끼니보다는 좀 각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 항상 이제 특히 아침에는 국이나 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국이나 찌개를 같이 먹는다 해서 탕반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는 국이 있어야 든든하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깰 때도 이제 국으로 깨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해장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에게는 보편의 아침 식사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밤새 말았지만 아침에도 말아야 한다. 이 해장국이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술을 안 먹어도 해장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랄까요? 해장국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플라시보 네. 효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운 걸 해장 음식으로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매운 건 정말로 이 술로 지친 우리 그 속에 정말로 상처를 입히는 거거든요. 막 그런 긁어내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우린 그것을 네. 이렇게 해야 개운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새살이 솔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해장국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술의 종류도 많지만 해장국 종류도 동네마다 참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반도다 보니까 반도다 보니까 동해, 서해, 남해가 있어서 그 바다에서 나는 어종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지역만 해장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고 또 내륙은 내륙대로. 네, 그래서 삼면의 바다 그리고 내륙 이렇게 각각의 좀 컬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동네별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일단 서해로 가볼까요? 네. 서해는 뭘 먹습니까? 서해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럭. 우럭이 많이 잡히고 맛있겠다. 요즘은 또 우럭 양식도 많이 합니다. 네. 서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럭을 이제 그냥 끓이면 매운탕이 되는데 이걸 우럭을 말리죠.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바닷바람에 말려서 이걸 이제 푹 고우면
약간 곰국처럼 곰탕 같은 이런 뽀얀 국물이랑 설렁탕 곰탕처럼 네. 여기에 이제 무를 듬뿍 넣고 그리고 간은 새우젓만. 그래서 새우, 서해안 새우. 예, 서해 네. 새우. 그러니까 서해는 딱 자기들이 그 많이 나오는 산물들을 네. 가지고 끓인 게 이제 우럭 젓국 혹은 우럭 강국 이렇게 표현하죠. 그 드셔보셨습니까? 어우 너무 좋죠. 어때요? 그 맛이? 그러니까 이게 몸을 굉장히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느낌? 맛이 좀 착합니까? 네, 굉장히. 다독다독. 네. 자, 그러면 그 우럭 젓국과 대구탕 어느 쪽이에요, 작가님은? 지금은 우럭 젓국이죠. 지금은 네, 왜 그러냐면 이거 대구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게. 대구가 지금 지금부터 이제 1월부터 금어기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데 저는 우럭 젓국. 자, 우럭이 대구를 네.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서해는 우럭국이 대세다. 동해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동해는 약간 그 크고 못생긴 생선들. 이게 이제 쏨뱅이 뭐 꼼치과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물메기 혹은 물곰, 뭐 곰치. 듬직한 친구들. 네, 뭐 경상도 쪽에서는 또 미거지라고 표현해. 이름이 다 다른데 네. 좀 지역마다 그만큼 흔한 생선이었다는 뜻인데 이런 생선들이 또 끓여놓으면 국물이 기가 막히게 시원하거든요. 감칠맛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동해는 이런 생선들로 조금 얼큰하게 끓이는 스타일. 맵게. 네. 그다음에 이제 도치 같은 경우는 알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치 알탕 같은 경우에는 또 묵은지와 함께 끓여내기 때문에 이 도치 알탕 팬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죠. 도치 알탕 저는 못 먹어봤는데 이거 무슨 맛이에요, 작가님? 이게 진짜 김치하고 들어가는 데다가 도치 알들이 왜 보면 그 도루묵 알 먹으면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작고 오종종한 것들이 잔뜩 모여 있는. 네. 그래서 도치 알탕도 드셔보시면 김치찌개 느낌인데 생선이 가지고 있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 미끌미끌한 느낌이 아주 좀 부드럽게 내려가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도치알탕은 딱 이 계절에 어울리는 생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묵은지하고 그걸 같이 끓여낸다라면은 소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해장하다가. 분들이 이제 술 깨러 가서 다시 이제 술을 채우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그런 있죠. 부작용이 있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남쪽으로 가면 어때요? 남쪽 바다는? 남쪽은 뭐 워낙에 이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제 다도해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지역마다의 특징이 좀 제각각이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은 복국. 복. 예. 복국은 근데 좀 단가가 있어서 이거 부의 상징 아니에요, 작가님? 근데 이제 보시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복의 산지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 마산 그리고 통영, 여수 그리고 가장 서쪽에는 목포까지 가보면 서울에서는 정말 그 볼 수 없는 풍경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가면 반드시 생복으로만 그날 아침에 경매받은 생복으로만 복국을 끓이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날 아침에 받은 생복으로만. 네. 야, 생복조차도 사실 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즌에는 이제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참복. 근데 가격을 늘 1년 동안 일정하게 어떤 복으로 끓이시든지 그렇게 받는 곳들이 많아요. 그게 가능해요? 예. 복하고 몇 가지 물고기는 항상 시가잖아요. 시가가 네. 있는데 근데 이 해안가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생복으로 끓이는데 항상 가격 일정하게. 야.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 것이 저기 경남 마산, 경남 통영 그리고 전남 목포 이쪽으로 가시면 냉동복 드시지 마시고 가신 김에 생복으로 끓인 복국 한번 꼭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가게에 써 있어요. 저희는 생복 씁니다. 이렇게.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복국 얘기하니까 복을 먹을 때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구나. 그렇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부산, 마산, 통영, 여수, 목포 가면은 냉동복 먹기 있기 없기 없기라고 합니다. 그럼 내륙으로 가볼게요. 내륙은 물고기가 없잖아요. 네. 저도 고향이 내륙이라서 사실은 자랄 때 되게 짠 고등어 말고는 생물 생선을 접해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럼 내륙에서는 뭘 가지고 끓입니까? 내륙은 아무래도 이제 육고기 그 중에서도 이제 소. 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설렁탕, 곰탕 그리고 이제 중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면이 또 전형적으로 겨울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냉면. 냉면이 이제 동치미 국물하고
이렇게 냉면 그 사골 육수하고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게 냉면. 그다음에 그냥 동치미에도 에다가 말아 먹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쵸. 막국수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소를 우려낸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강의 지류들 아주 작은 실개천부터 하천에 이르기까지 제일 흔했던 게 다슬기. 예. 다슬기는 뭐 어느 동네 할 거 없이 가장 그 흔했던 그 뭐라 그럴까 해장국. 예. 다슬기, 올갱이 이런 네. 친구들. 네. 그래서 이게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이죠 지역마다. 말씀하셨듯이 올갱이라고 네. 부르는 곳, 올뱅이라고 부르는 곳,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뭐 대사리라고도 부르고. 대사리. 예. 그래서- 그런 이름도 있군요.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불려요. 소로 끓였을 때랑 다슬기로 끓였을 때 맛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느낌이 다른 거죠? 그 둘은? 소랑 네. 다슬기. 다슬기 쪽이랑. 그러니까 다슬기 소는 이제 많이들 뭐 소로 끓인 국물들은 많이들 드셔보셨지 뽀얀 않습니까? 거. 예. 곰탕의 맛도 네. 있고 설렁탕의 맛도 있고 그다음에 냉면 국물인데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다슬기가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디에 좋다고 했을 때는 그 모양하고 비슷한 걸 찾습니다. 어디에 좋다고 했을 때. 예, 간에 좋다 그러면 간하고 닮은 것들. 오. 그리고 보통의 그 간 담즙이 녹색을 많이 띠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올갱이가 다슬기가 그쵸.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쟤는 간에 좋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발표 보니까 간에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예. 넘겨짚었는데. 예, 아니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간에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다슬기는 그래 말씀하셨듯이 다슬기 자체의 맛보다는 효능을 더 즐기는데 그냥 먹으면 크게 맛이 없다 보니까 얘를 이제 주로 된장하고 이렇게 끓이거나 혹은 조성 간장 예, 이렇게 해서 약 토속적인 맛을 즐기는 편이죠. 다슬기는 수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작은데 하나하나 다 빼야 예, 되잖아요. 예, 그거. 그 할머니들이 정말 이거 빼는 할머니들이 네, 꼭 잡을 계셔야 때도 돼가지고. 그렇고 하나하나 원바이 원으로 빼야 되는데 또 먹는 맛은 있습니다. 냉면에다가 소고기 국물을 섞었을 때 동치미 국물까지 들어갈 때 저는 그 조합으로는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걸 섞으면은 그건 무슨 맛이에요, 작가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냉면집들이 말씀들은 안 하는데 이미 섞여져 나오는 곳들이 있고 저만 몰랐던 거예요. 네. 다만 제가 네. 무식했을 뿐. 동치미 국물이 이미 섞여서 아.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집들은 이제 동치미 국물 그러니까 쇠고기 육수를 기본으로 해서 동치미 육수를 따로 주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껏 블렌드를 해서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스카치 위스키만 블렌딩이 된 게 아니었어요. 어쩐지 우리 집 동치미보다 한 2.5배 맛있다 했어. 소고기 국물이 토핑이 돼 있는 거였군요. 그러면 바닷가는 생선을 활용하고 내륙은 소고기 그리고 그 동네 지류에서 잡히는 다슬기, 올갱이 요거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작가님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만나려고 지금 부산에서 갓 비행기 타고 진짜 오셨거든요. 부산의 대표 음식은 근데 돼지국밥 아닌가요? 네, 돼지국밥. 요것도 해장국 카테고리에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우리가 국에 말아 먹는 건 다 해장국 부류에 들어가는데. 작가님이 좋아하신다고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해장들 많이 하시고 부산에는 뭐 말씀하셨듯이 대구탕도 있고 볶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돼지국밥도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돼지국밥은 지금 부산에서 많이 먹긴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먹습니까? 돼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돼지를 뼈나 살코기를 우려서 먹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해안 지방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이제 해안은 소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소가 풀을 뜯을 넓은 벌판이 평지도 있어야 없고 되는데. 풀도 없고. 그래서 돼지는 오로지 이제 해안 지방에서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지방에서는 돼지를 삶거나 끓인 요리가 발달하죠. 제주도 음식들 보시면 돼요. 제주도의 몸국이나 뭐 모든 제주도 국들이 그다음에 뭐 돈베고기부터 제가 해가지고 제주도 육고기 하면 그좀 돼지고기인 거죠. 아, 그래서 돼지를 많이 먹는다. 근데 돼지국밥은 요거 되게 잘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돼지로 국물을 우려낼 때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요런 건 보통 어떻게 잡아요?
그 요즘은 거의 냄새가 잘 안 나고 돼지나 뭐 소도 마찬가지인데 피만 잘 뽑으면 누린내가 잘 안 납니다. 사육 환경이 너무 영향을 좋아졌습니다 줍니까? 지금. 예. 예전에는 뭐 이제 돼지 그럼 웅치라고 그래가지고 돼지 특유의 냄새가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한돈은 이제 요즘 그런 냄새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깨끗한 이제 냄새도 안 나는 한돈. 네. 그래요. 많이 먹을게요. 근데 아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아유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해장하면 짬뽕이지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짬뽕은 어떻습니까? 아우 좋죠. 저는 짬뽕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인천에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우리나라의 최대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고 사실 짬뽕도 인천에서 시작됐다 차이나타운에 아, 시작됐다고 그렇습니까?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인천에서 이제 그 차이나타운에 계시던 분들이 인천항이 약간 쇠락해지고 한국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중국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인천항이 쇠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장사를 따로 할 곳을 찾아서 내려가는데 보통은 자기가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수인선, 아. 장항선 그리고 호남선 요 라인으로 서해 해안가 벨트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면서 뭐 인천부터 공주, 부여, 군산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쪽에 맛있는 그리고 유명한 화상들이 많죠. 아. 중국집들이. 그리고 여기들이 대부분 짬뽕으로 이름난 집들이죠. 짬뽕 네. 이게 특별한 무슨 비법 이런 게 있어요? 짬뽕 맛있는 집은? 잘 볶아야 됩니다. 아. 네, 잘 볶아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 또 이제 중국 음식은 사실은 그 들어가는 액상 조미료를 잘 써야 돼요. 액상 조미료 네. 그 비기 주방장이 어떤- 숨겨놓고 쓰는 네. 그 비기.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에 네. 따라서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집마다 그건 이제 우리 집만의 맛의 비법이라면서 이렇게 이걸 액상 조미료를 조금 블렌딩해서 쓰시기도 하는데. 여기 등장하네요. 블렌딩. 엄마의 손맛도 혹시 그럼요. 결혼할 때 알려주신다는 그 비밀도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벌써 해장국을 동네마다 들러서 몇 그릇은 먹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작가님은 뭐 국내외 넘나들면서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들 드셔보셨겠지만 이거는 살아생전에 꼭 먹어봐야 된다. 해장국 좀 꼽아볼까요?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것은 이제 뭐 지금 서해 쪽으로 태안반도 쪽으로 네. 가시면 박속 낙지탕이라고 그 박. 예. 네. 우리 크다란 박. 그렇죠. 그 박속을 긁어내 가지고 이게 낙지하고 같이 맑게 끓여낸 건데 이건 정말로 술로 지친 속을 푸는 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박송낙지가 뭐야 했는데 그 박이 흥분을부 그 박이죠. 박이죠. 그렇죠. 예, 박을 긁어내고 그다음에 낙지. 서해 안에 또 뻘낙지하고 같이 끓여내는데 아주 맑고 개운하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저기 부산에 기장군이라고 있고 요즘 네. 그쪽으로 여행 많이들 가시던데 꼼장어. 예. 네. 그 꼼장어도 있고 붕장어도 있고 네. 근데 붕장어를 잡기 위해서 잡다 보면 말미잘이 항상 같이 딸려 올라오거든요. 말미잘, 네. 말미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유행어 있었거든요. 바보똥개 멍청이 다음에 해삼 말미잘. 그렇죠. 말미잘이 이제 쭈글쭈글하게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원통형인데 쭈글쭈글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같이 딸려 올라오는데 이걸 이제 많이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걸 먹어보면 안 될까 어부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네. 그래서 붕장어 뼈를 고운 국물에다가 이 말미잘을 썰어 넣어가지고 끓인 말미잘탕이 있는데 제가 저도 이걸 해장용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느 날 유명한 말미잘탕 집에 갔더니 네 발로 기어와서 두 발로 걸어 나갑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역시 해장국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테라피였어요. 네. 테라피. 이 정도면 뭐 저기 전문의약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원래 처방전 있어야 되는데 증상에 따라서 달리 먹어야 되는데 네. 전라남도는 어때요? 전라남도는 그 지금 아마 이 국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라남도 진도군에 가면 뜸북이라는 해조류가 있어요. 뜸북이요? 예. 제가 뜸북이 생각하는 그러면 날아다니는 그건 아니겠죠. 날아다니는 새를 생각하는데 뜸북이라는 해조류가 있는데 이 톳하고 비슷한 해조류인데 톳. 이 뜸북이는 굉장히 청정한 섬에서만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도 안 살아요. 네. 그래서 무인도에서만 까다롭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인도만 있는데 이 뜸북이를 가지고 네. 그 돼지 국물, 돼지 뼈를 우려낸 뽀얀 국물에 뜸북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네. 끓이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 상상이 안 되는데 톳은 약간 해조류 중에서도 네. 씹히는 맛이 오독오독오독 톡톡하는 맛이 톡 터지는 있잖아요. 맛. 그걸 가지고 있어요. 뜸부기가 네. 이렇게 뜸부기를 말렸다가 네. 이게 이제 돼지뼈를 근데 이게 이제 전라남도 진도 지방에서는 잔치 때 먹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뜸부기 자체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채취를 합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채취하시는 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고 섬에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채취해 오는데 해마다 양이 줄어들어요. 비싸겠다. 네. 그래서 해마다 양이 줄어들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 저기 드시면 아마 진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서울에서는 먹을 데가 없죠. 없습니다. 예. 진도에 가서 제가 이걸 모르고 못 먹고 왔군요. 경남 통영에 이름이 희한한 국이 있던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배추를 말리면 우거지고 네. 무청을 말리면 시래기죠. 그래서 이 시래기나 우거지로 끓이면 보통 우리가 시래기국이라고 하는데 네. 경상도 사투리로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합니다. 시락국. 네, 시락국이라고 하는데 통영의 시락국은 조금 특별한 게 음. 붕장어 회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붕장어로 회를 뜨고 나면 이제 머리하고 뼈가 남잖아요. 그렇죠. 국물을 이걸로 내는 겁니다. 그 길쭉한 네. 물고기로. 네, 붕장어로 네. 우려낸 뼈에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어가지고 나오는데 맛있겠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네. 약간 기름지겠네요. 고소하겠네요. 기름은 이제 그래요? 떠내고 오. 맑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통영에서 시락국 드셔본 분들 중에 그게 붕장어 뼈로 우려낸 건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국이 있는지를 오늘 처음 본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시락국. 네. 자, 지금 박송낙지, 뜸북국, 시락국, 말미잘탕. 자, 여기서 사지선다 중에 우리 작가님의 원픽은 뭡니까? 저는 박송낙지탕. 박송낙지. 네. 야, 박송낙지. 이거 오늘 뽑혔어요. 그러면 우리 박송낙지 뽑힌 김에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름이 되게 어렵고 연말에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좀 소개해 주고 가시죠. 요리라기보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네. 슈톨렌이라고 몇 년 슈톨렌. 전부터 크리스마스 이제 슈톨렌은 독일의 과자인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해가지고 이 슈톨렌이 좋은 건 뭐냐면 한 달 내내 상온에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인데 그 막 하얀 가루 되게 네, 많이 뿌려져 있는 설탕가루 거. 파우더를 네. 잔뜩 올리고 그다음 올리기 전에 이제 그 견과류나 럼에 절인 과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버터에 몇 번 담궜다가 네. 이 설탕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상온에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고 진짜 살찌겠다. 너무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